깔끔하고 세련된 문서를 만들기 힘든 네 번째 이유는 내용별 적절한 표현 요소의 활용이 서툴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만든 문서를 보면 저는 이 문서를 다음에 네 가정을 통해 만들었다고 간략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로 할 것과 문서에 표현할 것의 내용을 구분했고, 둘째로 문서에 표현할 내용을 어떻게 도해야 할지 구상했으며, 셋째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표현 요소를 활용해 일체 작성을 한 뒤, 넷째로 중요도에 따라 표현의 강약을 조절해 작성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표현한 PPT를 자주 접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밀한 표현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을 알기 전에는 완성도 높게 문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표현 요소로는 우선 도해화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강의를 목적으로 만든 이러한 문서들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의 내용 표현을 하였는데, 우선 도해화는 어떤 뚜렷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서의 큰 표현 틀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 형태가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 활용하면 이전보다 도해화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두 번째 표현 요소는 폰트의 사용입니다. 폰트는 우선 문서의 작성 목적에 따라 맞는 폰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폰트는 깔끔하고 세련된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폰트입니다. 이러한 폰트 중 자신이 사용하기 적절한 폰트를 선택한 후 그 뒤에는 단락 앞에 간격 조절을 잘해 적절한 여백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간격으로 내용 표현을 하지만 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약간의 차이를 더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단락 앞뒤의 간격 조절의 차이를 다르게 하는 것이 문서를 보았을 때 전체 표현력에 있어 차이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간격 조절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간격 외에 상황별로 간격의 차이를 다르게 하는 것이 문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표현력에 차이를 줍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세 번째 표현 요소는 도형의 사용입니다. 우선 도형을 사용 시 어떤 도형을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문서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도형들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도형을 선택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도형의 세밀한 모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도형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문서를 작성할 때 자주 생깁니다. 그 뒤 도형에 표현을 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기본 도형이라면 여기에 테두리를 다르게 하든지 투명도를 주던지 반사 효과나 원근감 또는 바깥쪽의 그림자 효과를 통해 표현 효과를 더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색을 그라데이션을 채워 세밀한 표현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네 번째 표현 요소는 색의 사용입니다. 색의 사용은 우선 세련됨을 갖는 기본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가 예시로 든 색들이 문서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두 번째로 색의 사용에는 조화감을 갖는 다른 색의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는 사용 중인 색과 거의 비슷한 색상 계열인 유사색, 두 번째로는 사용 중인 색과 반대쪽 색상 계열인 보색, 마지막으로는 색상이나 채도 없이 명도의 차이만을 가지는 무채색의 적절한 선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색을 문서에 사용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시선의 강약 조절인데, 우선 색상 차이가 큰 색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시선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것과 더 중요한 곳에 색의 농도를 지켜하여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있으며, 또한 서로 반대되는 색의 사용을 통해 대조되는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이 다양한 색의 사용을 통해 표현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다섯 번째 요소는 이미지의 사용입니다. 이미지의 사용은 우선 이미지의 사용이 필요한지를 판단 후 사용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적절한 이미지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는 이미지 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도형만으로 내용을 표현을 한 경우고, 두 번째 예는 픽토그램을 사용해서 내용 표현을 한 경우며, 세 번째는 사진을 사용해 내용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내용 이해를 더 쉽게 하는데 이 이미지 사용이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여섯 번째 표현 요소는 적절한 영역 구분입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 가운데 영역 구분이 불명확하여 전체적으로 산만한 느낌을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이미지에서는 선으로 영역 구분을 해주고 서로 다른 내용에 따라 적절히 여백을 주었기에 문서의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통해 설명드린 요소들의 개념 이해를 더하여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다면 이전보다 더 깔끔하고 세련된 문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빠르게 문서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단축키, 단축 버튼의 효과적 활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펠이었습니다.